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C2와 엘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은 고급 강의이기 때문에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무엇인지, 엘라스틱 IP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적인 EC2에 대한 이해는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엘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무엇이냐?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VPC에서 가상 네트워크 카드를 나타내는 논리적 네트워크 구성 요소입니다. 라고 AWS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서버의 구성을 보면은 CPU, 램 같은 컴퓨팅, 그리고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여러가지 랜카드라든지 방화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EC2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컴퓨팅에 해당하는 인스턴스, 그리고 EC2의 가상의 하드디스크 역할을 하는 EBS라든지, 그리고 방화벽 역할을 하는 보안그룹, 거기에 더불어서 가상의 랜카드 역할을 하는 ENI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ENI는 EC2의 가상의 랜카드고요. IP 주소와 맥 어드레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NI 하나당 프라이빗 IP, 하나의 퍼블릭 IP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 퍼블릭 IP는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옵셔널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 개 이상의 프라이빗 IP를 부여 가능해요. 그래서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EC2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ENI가 연결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 EC2를 생성할 때, 프로비전할 때 프라이머리 ENI가 생성되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 이상의 ENI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프라이머리 ENI를 제외하고도 더 많은 ENI를 EC2에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적인 ENI의 경우에는 EC2와 같은 가용 영역이면은 다른 서브넷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따가 알아볼게요. 그래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EC2의 서브넷 위치, 보안 그룹 등 외부와 관련된 연결은 ENI 단위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EC2를 배우거나 우리가 EC2를 접할 때 하나의 서브넷을 선택해서 EC2를 프로비전 한다고 생각하고 또 혹은 우리가 보안 그룹을 적용할 때 EC2에 적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모두 ENI 단위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AWS 클라우드 안에 여러 리전이 있고 그 안에 VPC가 있고 가용 영역 안에 이렇게 서브넷 여러 서브넷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EC2 인스턴스를 이렇게 하나씩 논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떠냐? 어베일러빌리티 존, 즉 가용 영역에다가 EC2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프라이머리 ENI가 우리가 선택한 서브넷의 위치가 되는 것 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원한다면은 다른 서브넷에도 요 EC2 인스턴스를 위한 ENI를 붙여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퍼블릭 서브넷에서 트래픽을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요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혹은 다른 서브넷에서 트래픽을 받아다가 요 EC2 인스턴스에서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이 EC2 인스턴스는 어느 서브넷에서 속해 있지 않아요. ENI가 거기 속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고급 활용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하나의 ENI만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EC2 인스턴스가 이 서브넷 안에 위치한다고 오해하는 것 뿐이지 혹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EC2 인스턴스는 어느 서브넷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ENI들만 이렇게 내보내서 소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둬야 될 점은 우리가 EC2 인스턴스는 가용 영역 단위, 즉 어베일러빌리티 존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면은 해당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있는 다른 서브넷에도 이렇게 ENI를 만들어 둘 수가 있지만 다른 가용 영역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EC2 인스턴스는 가용 영역 단위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C2 인스턴스는 다양한 ENI를 가질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다중 ENI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EC2 인스턴스에 여러 ENI를 연동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언제 쓰냐? ENI 교체를 통해서 배포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실전이라면 일라스틱 IP를 쓰겠지만 ENI 자체를 교체를 해서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 하나의 EC2 인스턴스에 다양한 접근 경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EC2 인스턴스에 다양한 ENI를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양한 서브넷에서 EC2 인스턴스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는 퍼블릭으로 공개된 ENI를 통해서 웹서버 역할을 통해서 유저가 80번 포트로 접근을 하고 하나는 프라이빗에서 22번 포트만 열려있는 서브넷에서 우리가 접근한다든지 다양한 접근 경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맥 어드레스 단위로 종속된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다양한 EC2에서 사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종종 레가시 뭐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맥 어드레스에 라이센스가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ENI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라이센스를 부여한 다음에 이 ENI를 다른 EC2 인스턴스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기 붙였다가 여기 붙였다가 하면서 라이센스를 돌려 쓰는 그런 아키텍처도 가능합니다. 동시에 연동 가능한 ENI 숫자는 EC2의 타입과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이렇게 AWS에서 제공하는 표를 보시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T2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최대 ENI를 2개까지 보유할 수 있고 ENI 하나당 프라이빗 IP도 2개예요. 점점 사이즈가 늘어날수록 늘어나고 타입별로 좀 다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ENI 스위칭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퍼블릭으로 공개된 ENI 뭐 물론 이렇게 퍼블릭 IP가 같이 있겠죠. 엘라스틱 IP로 이렇게 유저는 요걸 통해서만 접속을 하는데 요게 실제로 붙어 있는 거는 이렇게 웹서버예요. 근데 우리가 이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웹서버를 하나 만든 다음에 컨텐츠를 업데이트해서 두고 간단하게 ENI만 스위칭을 시켜서 이렇게 유저 입장에선 전혀 변화가 없지만 새로운 컨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전이라면 엘라스틱 IP를 여기다 붙인 걸 가지고 이렇게 스위칭을 하겠지만 실제로 ENI 단위로도 스위칭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 크게 사용되는 아키텍처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정도만 보여드리고 이따가도 간단하게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보안 그룹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보안 그룹 적용은 ENI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즉 하나의 EC2 인스턴스에 다양한 보안 그룹으로 구성된 경로를 적용 가능해요. 이 말은 EC2 인스턴스 하나에 다양한 보안 그룹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보안 그룹으로 구성된 경로예요. 경로층 뭐죠? ENI죠. 그래서 보안 그룹이 ENI 단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서브넷 A에서는 80번만 허용된 경로로 적용이 된 ENI로 받는다든지 그리고 서브넷 B에서는 22번 포트로만 허용된 걸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나클, NACL 같은 경우에는 서브넷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과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키텍처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면은 처음에 프라이머리 ENI를 어디다 둘지를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퍼블릭 서브넷에다 놨다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보안 그룹이 적용된 ENI를 이렇게 프라이빗 서브넷에 놔서 서로 다르게 우리가 트래픽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아키텍처가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웹 트래픽을 이렇게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요 IP로 할당된 여기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요 웹 이스트에서 처리하는데 요것에 대한 관리라든지 업데이트는 뭐 다이렉트 커넥트라든지 VPN을 통해서 이렇게 프라이빗 서브넷을 통해서 요 EC2 인스턴스에 접근해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여기는 보안 그룹이 80번 포트만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80번으로만 접속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다이렉트 커넥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뚫 때는 이렇게 22번 포트만 허용되어 있는 보안 그룹이 적용된 ENI를 통해서 접속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유저가 이렇게 22번 포트로 들어올 수 없는 아예 보안 그룹 상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아키텍처 구성이 가능하다. 물론 뭐 실전이라면 세션 매니저라든지 다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겠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데모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EC2와 퍼블릭 IP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EC2의 퍼블릭 IP는 ENI가 아니라 가상의 테이블로 관리가 됩니다. 즉 ENI가 퍼블릭 IP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레코드는 엘라스틱 IP로 고정하지 않는 이상 영구적인 레코드가 아닙니다. ENI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EC2의 중지라든지 재부팅 했을 때 프라이빗 IP는 바뀌지 않으나 퍼블릭 IP가 바뀐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퍼블릭 IP는 ENI 단위가 아니라 다른 테이블로 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퍼블릭 IP로 통신이 되면은 이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이 테이블을 참조한 다음에 변환해서 전달하게 돼요. 제가 비주얼하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히 말하면 EC2의 OS는 절대로 이 퍼블릭 IP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디버깅을 한다든지 설정을 할 때 퍼블릭 IP를 설정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EC2 내부에서 퍼블릭 IP를 설정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 99.9% 이상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IP의 경우에는 참고로 OS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참고로 EC2 생성할 때 만들어지는 프라이머리 ENI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IP를 부여하려면 그냥 부여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따로 ENI를 만들어서 우리가 퍼블릭 IP를 부여하려면 엘라스틱 IP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건 이따가 데모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제가 비주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트래픽을 받아서 이 웹서버로 뭔가 전송을 한다고 할 때 이 퍼블릭 IP를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1.235.34.45를 우리가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인터넷 게이트웨이에서 이렇게 생긴 테이블을 참조를 해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보면은 이렇게 레코드가 있습니다. 요 퍼블릭 IP에 해당하는 프라이빗 IP는 무엇이냐? 그래서 얘구나.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받는 거는 어떤 거죠? 얘가 해석된 내용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떤 퍼블릭 IP를 사용해서 받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웹 인스턴스에 뭐 디버깅을 할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퍼블릭 IP를 여기다 설정해 놓는 거는 그렇게 효율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EC2 중지 재시작할 때도 왜 바뀌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 테이블을 제가 참조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웹 인스턴스에 퍼블릭 IP를 표시해 줄 때 요 테이블을 참조해서 콘솔에서 보여주게 되는 건데, 요 상태에서 만약에 중지가 되면은 요 레코드가 날아가요. 그리고 재시작하면은 요 레코드가 다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퍼블릭 IP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중지하고 재시작됐을 때 프라이빗 IP는 그대로인데 여기 요 ENI 종속되어 있으니까 퍼블릭 IP는 요 테이블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라스틱 IP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요걸 고정시킬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 엘라스틱 IP는 요 테이블에 있는 것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라스틱 IP를 연결을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우리가 엘라스틱 IP를 연결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 요 레코드는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방금 전에 있었던 요 퍼블릭 IP는 영원히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라지고 요 자리에다가 요 엘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ENI에 해당하는 IP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트래픽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걸로 받으면은 얘구나 하고 해서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이 엘라스틱 IP를 뗀다고 가정을 하면은 요 레코드에 해당하는 걸 새로 생성해 줘야겠죠. 근데 새로 생성한 거는 아까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엘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어태치 하면은 기존에 있는 퍼블릭 IP는 사라지고 요 ENI를 뗐을 때 전혀 새로운 퍼블릭 IP가 부여되는 것도 요 테이블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엘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요 부분을 고정시켜주고 요 부분만 바뀌게끔 해주는 일종의 서비스예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스 데스티네이션 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ENI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발생시켰거나 자신이 대상이 아닌 트래픽은 무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스 데스티네이션 책이에요. 그래서 소스냐 데스티네이션이냐 체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만들었거나 혹은 내가 대상이 아닌 트래픽은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무시하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설정에 따라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제시킨다면은 이렇게 넷 인스턴스라든지 자신을 위한 트래픽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중개해 준 경우에 해제가 꼭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EC2 인스턴스가 있는데 이렇게 트래픽을 중개만 해주는 경우, 네. 이 경우에는 뭐죠? 내가 대상도 아니고 얘가 대상이죠. 그리고 내가 만든 트래픽도 아니에요. 얘가 만든 트래픽이잖아요. 이렇게 중개만 시켜주는 경우, 이게 대표적인 게 넷이죠. 네, 이 경우에는 얘가 이 가운데 있는 애가 소스 데스티네이션 책을 계속 하고 있다면은 내가 발생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서 더 이상 동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스 데스티네이션 책을 해제시켜 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ENI 단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EC2 인스턴스에 설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UI 보면은 네트워킹에 EC2 인스턴스 선택한 다음에 네트워킹에 소스 대상 확인 변경을 누르면은 이렇게 CLI도 EC2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ENI 단위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 ENI 설정을 변경을 해가지고 하나의 뭐 엘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소스 대신에 책을 하게끔 하나는 안 하게끔 이런 식으로 구성도 가능하다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첫 번째로 EC2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렇게 같이 딸려오는 프라이머리 ENI에다가 이건 하나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고정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22번 포트만 허용하는 보안 그룹을 적용시켜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ENI를 하나 만들고 엘라스틱 IP를 하나 만들어서 이 퍼블릭으로 공개될 수 있는 이렇게 세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는
80번 포트를 허용하는 보안 그룹을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우리가 관리용으로 우리가 SSH 올 때는 요걸 사용하고 실제 유저한테는 요거를 공개하는 요 아키텍처를 한번 실험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ENI 스위칭. 요 ENI랑 퍼블릭 IP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요걸 가지고 이렇게 웹서버에서 트래픽을 받아서 처리를 하다가 내용을 업데이트 한 다음에 요 ENI를 살짝 스위칭 함으로써 바로 업데이트된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EC2 콘솔로 들어왔는데요. 제일 먼저 할 것은 EC2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네, 여기다가 EC2 인스턴스 시작, 데모, ENI, 테스트. 적당한 이름 입력할게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아마존 리눅스 그대로 두고 유형도 그대로 둔 다음에 T2 바이크로 키페어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둔 키페어 설정을 하고요. 자, 그래서 보안 그룹 중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데모 SG 웹과 데모 SG SSH 중에 이 데모 SG SSH를 선택을 할게요. 이게 어떤 보안 그룹이냐? 제가 어떤 보안 그룹 만들어 놨냐면은 이 데모 SG 웹은 말 그대로 웹 80번 포트만 허용하는 거고, 데모 SG SSH는 22번 포트만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달려있는 거는 22번 포트만 허용하게끔 되어 있는 프라이머리 ENI가 이 EC2 인스턴스와 함께 생성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인스턴스 시작.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이 AP Northeast 2C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ENI를 만들어줘야지 여기 같이 붙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C2 인스턴스와 ENI는 같은 가용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올라가는 동안에 저희는 두 가지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엘라스틱 IP를 하나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ENI를 만들어서 아까 그림, 여기 해당하는 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까지 만든 건 요겁니다. 네, SSH를 위한 보안 그룹을 통해서 프라이머리 ENI와 요 EC2 인스턴스가 같이 생성이 될 것이고, 우리가 준비할 거는 요거예요, 요거. 자, 그래서 좌측에서 먼저 탄력적 IP를 만들어 주고요. 탄력적 IP 주소 할당. 네, 그냥 할당하면 됩니다. 이름까지 적어 줄게요. 데모 EIP for 웹. 자, 그 다음에 우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가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EC2 인스턴스 프라이머리 ENI가 이게 보이게 되겠죠. 이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적용했던 보안 그룹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생성. 여기다가 이름은 데모 ENI for 웹. 그 다음에 태그에다가 대문자 이름으로 통해서 데모 ENI for 웹. 여기까지 잘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서브넷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EC2 인스턴스가 AP Northeast 2C에 프로비전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선택해 줍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EC2 인스턴스가 프로비전된 가용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안 그룹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웹용이기 때문에 데모 SG 웹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생성을 누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만들어줬던 탄력적 IP와 엘라스틱 IP와 이 ENI를 연결해 줘야겠죠? 그래서 탄력적 IP에 가면은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거 작업, 연결, 여기서 인스턴스가 아니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누르면은 이렇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선택이 가능한데, 여기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요걸 선택해 주면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준비한 거는 어디죠? 네, 여기까지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요 EC2 인스턴스에 연결해 줘야겠죠? 자, 그래서 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가면은 여기 방금 전에 EIP와 연결된 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작업을 통해서 연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데모 ENI 테스트. 만약에 이게 안 뜬다면은 가용 영역을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연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아까 이거 EC2 인스턴스에 가서 보면은 프라이빗 IP 주소가 두 개예요. 네, 17231.39.89 그리고 17231.44.52. 얘는 프라이머리 ENI일 거고요. 얘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웹을 위한 ENI겠죠. 실제로 그런가 한번 볼까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가서 보면은 얘 프라이빗 IP는 네, 39.89죠. 네, 위에 게 웹이네요. 순서는 상관없나 보네요. 어쨌든 간에 요게 우리 두 개 중에 하나는 웹이고, 얘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어졌던
이 5.2번은 EC2 인스턴스와 같이 만들어졌던 프라이머리인 걸로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태그를 추가해서 name 프라이머리. 네, 얘는 프라이머리 EC2 인스턴스에 붙은 프라이머리고 얘는 저희가 추가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 EC2 인스턴스로 연결을 해서 sudo s yam install httpd y.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웹서버가 깔리게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httpd start.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함정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이는 퍼블릭 IP 주소는 실제 이 EC2 인스턴스에 우리가 연결했던 퍼블릭 주소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 EC2 인스턴스는 현재 퍼블릭 IP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EC2 인스턴스에서 퍼블릭 IP 표시할 때 가장 나중에 걸 표시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접속한 거는 요걸로 접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입력해 보면은 네, 이렇게 타임아웃이 뜨죠. 왜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걸로 접속을 하려다 보니까 80번이죠? 웹을 접속하려다 보니까 요거는 얼라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웹으로 접속하고 싶으면은 요걸로 접속해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나는 거예요. 네, 바로 타임아웃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요 주소가 아니라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요 EC2 인스턴스에 같이 들어가 있던 탄력작 IP 요 주소를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렇게 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SSH를 통해서 요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SSH가 안 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SSH를 위한 모바일 엑스텀으로 SSH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리모스트 호스트는 여기 43.200.184.197이죠. 요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저네임은 EC2 유저.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프라이빗 키를 그대로 써서 OK를 누른다 하더라도 연결이 안 돼요. 왜죠? 네, 저는 지금 요걸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요 EC2로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요 ENI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ENI에 해당하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요 EC2 인스턴스의 원래 퍼블릭 IP, 원래 이렇게 퍼블릭 IP로 설정되어 있는 14.125.249.166을 입력을 해서 요거를 에딧을 한 다음에 요걸로 바꾸고 접속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요 EC2 인스턴스는 현재 두 개의 퍼블릭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퍼블릭 IP는 맨 처음에 이 EC2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을 때 기준으로 이 프라이머리 ENI가 가지고 있는 퍼블릭 IP 하나. 두 번째는 여기처럼 이렇게 엘라스틱 IP가 부여된 요 ENI 쌍 여기서 가지고 있는 퍼블릭 IP 하나. 이렇게 두 개의 퍼블릭 IP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이라면은 유저한테는 요거를 가지고 공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혹은 어떤 관리 목적으로는 요것만 접속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둘 다 얼라우 할 필요 없이 여기 둘 다 22번 80번 둘 다 얼라우 한다면 유저들도 공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밖에 나가는 퍼블릭 IP의 경우에는 요것만 그리고 내부에서 관리하는 퍼블릭 IP는 요것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요걸 가지고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우리의 올드 웹서버가 될 것이고 현재는 이렇게 유저가 네, 요걸 통해서 지금 접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로 우리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볼 수 있게끔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유저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내용을 하나 넣어야겠죠. nano www.html index.html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다가 hello world 버전 1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접속을 하면은 네, hello world 버전 1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EC2 인스턴스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이번에는 hello world 버전 2가 생길 겁니다. 인스턴스 시작 데모 웹 v2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키페어 같이 놓고요. 보안 그룹은 네, SSH입니다.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EC2 인스턴스가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ENI를 바꿈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유저한테 컨텐츠가 업데이트된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실전이라면 엘라스틱 IP를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용적인 건 아닌데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 눌러서 네, sudo s yam install httpd 서비스 httpd 스타트. 그 다음에 아까 똑같습니다. nano www html index.html 여기다가 hello world v2 버전 2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걸로 접속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SSH만 허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일단 다시 요걸로 가면은 버전 1이 계속 보이겠죠. 자, 버전 1이 보이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ENI를 스위칭해 줄 거예요. 어떤 거냐? 이 상태에서 지금 아까 얘가 버전 1이었고요. 얘가 버전 2인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ENI를 스위칭해 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가서 이 데모 for 웹을 가지고 작업 분리 그 다음에 얘를 자, 그리고 나서 조금 기다렸다가 얘를 연결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V2로 연결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인유스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V2로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이라면은 진짜 이거 실전이라면 엘라스틱 IP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냐? 뭐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말씀드린 대로 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는 엘라스틱 IP, 퍼블릭 IP만 붙은 것들이 아니라 실제는 뭐 프라이빗 IP도 더 붙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단위로 옮기는 것도 어느 정도 이득이 있습니다. 뭐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